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별한 분 한 분 모시고 가장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때 아닌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호남 유치 이런 표현들이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맨션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오히려 해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 세계로 오히려 뻗어 나가야 될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지역으로 보내면 이거 어떡하냐,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어느 분에게 여쭤보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마침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지방 사랑을 이분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이 없고, 그 또 가장 이쪽 지역의 정통한 행정 전문가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이병훈 의원님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워낙 많은 분들 뵈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만, 광주 부시장 하셨을 때요, 예. 저에게 임명장 아니면 감사패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엔날레 때. 맞습니다. 제가 그냥 나이 들어서 디자인도 한 번 더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광주 비엔날레라는 아시아에서 진짜 제일 큰 디자인 비엔날레인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뵙고는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게 더 영전을 하셔서 국회의원이 되시는 바람에 제가 감히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마침 이 이슈에 대해서 가장 해주실 말씀도 많을 것 같고, 또 지금 보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 내주셨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유치, 이 주장이 나온 이유, 배경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이게 쌍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모든 시대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PC라든가 모든 게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는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반도체 수출도 25%가 지금 반도체 수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는 어쨌든 물을 엄청 먹는 함하고 전기를 엄청 먹는 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용인에 지금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자, 용인 것을 갖다가 옮기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네. 지금 세계적인 추이가 분산형 클러스터로 갑니다. 예. 반도체가. 예. 자, 반도체는 일단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물을 네. 많이 먹고, 또 기후 위기에 또 문제가 되면은 예. 이게 한 번만 정지돼도 수백억이 날아가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용인에가 지금 대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예. SK 하이닉스는 이제 1기가 내년에 완성되고 4개 공장 중에서, 네. 삼성은 이제 삽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지에다가. 예. 앞으로 이게 반도체라는 것을 제대로 키워내려면은 분산형 클러스터로 돼야지, 한 군데 집중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되게 큰 문제다. 네. 그래서 용수나 전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이 하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팹리스라고 설계가도 있고 팹 공장이 있고 또 네. 패키지가 있잖아요. 예. 팹리스야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거의 좌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팹하고 패키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속 가능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려면은 호남 쪽이 적지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공장을 짓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죠. 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악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일단 전력과 물도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용인에서도 여기 아직까지 답을 못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굉장히 유능한 인력 유치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수 인력들이 뭐 이걸 천안이라고 해야 될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노선 어디 이하는 안 내려가겠다. 이게 엄연한 불편한 현실 아니냐.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가겠다고 하는 찰나인데 저기 호남권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버리면 그 우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이요. 그 남방항해선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 용인까지가 더 수도권에서 밑으로 안 내려갈 것이다. 예.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저 뭐 전남 전북이든 저 지방에서 몽땅 올라가 가지고 예. 수도권은 완전 포화 상태고 지방은 저 청년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력은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 소부장 기업까지 들어서게 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 것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구조고 또 광주에 또 이게 있어요. 패키징하는 네. 엠코라고 있어요. 엠코 알죠. 테크놀로지. 엠코 테크놀로지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광주의 고급 인력을 인천 쪽에다가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습니다. 팹리스는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고 그럽시다. 예. 설계는. 그러나 팹 공장이나 패키징은 네. 진짜 성실하게 이 손재주 뛰어나고 그 전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해요. 그럼 거기에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되고 대학 나온 사람도 됩니다. 네. 그러나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죠. 그래서 그 인력의 난방 한계선 이건 맞지 않는 소리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용인의 지금 계획대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간다 그러면은 16기가 정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기가와트. 예. 16기가와트면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한 개가 1기가와트거든요. 거의 1이죠. 거의. 지금 전력이 정부 측에서 확보한 것이 한 4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2기가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예. 그 채울 것을 호남에서 송배전을 올리고 초고속 네. 또 강원도에서 송배전을 한다. 예. 그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송배전 하는 것이 민원이 엄청 많고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10조가 뭡니까? 더 들어요. 예. 그다음에 기간적으로 보면 10년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갈 것이냐? 네. 이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기업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대만 TSMC도 보면요. 다 분산을 해놨어요. 네. 심지어 구마모토까지 진출해서 그렇죠. 다 분산해 놓은 겁니다. 미국도 한 군데다가 집중 클러스터를 안 만들고 다 분산해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네. 만일에 한 군데가 지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분산형 클러스터가 맞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마치 용인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호남으로 뺏어간다. 네. 이런 생각은 지역 이기주의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국가적으로도 균형 발전을 이루고 기업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그게 돼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크게 봐야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봐야 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지금 52%가 넘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수도권이 과밀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까? 네.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이걸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은 국가 전체로 봐서 또 미래 세대에 도움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이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아주 그 현미경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남권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반도체 공장은 세계 탑티어의 우수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래서 고등학생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숙련공 정도면 되는 것이고, 물론 대학생들도 들어오지만요. 그런 것인데 그걸 고급 인재가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런 맥락이 안 맞는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공장들이 분산화되고 있는 게 추세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고 다음 이슈, 중요한 이슈 오늘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좋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 쳐봐요. 그럼 마침 왜 그 반도체 공장이 호남이어야 됩니까?
강원도도 되고 또 뭐 대구도 되고 예전에 대구도 한번 그 SK 하이닉스 유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충청권에는 SK 하이닉스 공장도 또 있는 곳도 있고 그럼 다른 지역이어도 될 텐데 굳이 왜 호남입니까? 아, 예. 그것은 뭐 호남의 하나의 원오브댐입니다. 아, 원오브댐. 예, 산자부 지난번에 작년에 대통령 주재 AI하고 반도체 회의를 했을 때도 보면은 네. 수도권, 호남, 영남이 삼각축으로 해서 반도체를 분산형 클러스터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네. 그럼 호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네. 우리가 이제 아리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2040년 이후에 수출이 막힘이 없어요. 예. 세계적인 대기업이 아리백을 지금 추진하는데 아리백이 되려면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를 재생에너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조력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 전기를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저장 ESS에다가 저장도 하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24시간을 돌리려면은 전력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원전도 쓰는 겁니다. 예. 영광 원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쓰고 그 사이에 개발해야 될 것이 재생에너지를 더 보강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게 수소. 네. 수소 발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인공태양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희한하게 호남의 여수 산단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생 수소를 생산해요. 이 부생 수소를 소위 말하면 개질을 하든 해서 네. 수소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남은 과제고, 네. 또 하나 큰 것이 이번에 나주에 유치가 됐던 인공태양 네. 연구소. 네.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이게 다 재생에너지로 되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멀리 볼 때 아리백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지는 호남이죠. 호남에가 이제 물도 수도권은 한강물을 쓴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이제 한 개의 수원을 가지고 상수원을 쓰는 것을 쓴다는 것도 좀 그렇고, 네. 호남은 이제 영산강 수계도 있고 섬진강 수계도 있잖아요. 예. 수계가 다양하니까 물 문제가 있고 아까 말한 재생에너지도 앞으로 계속 확대 발전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인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가지만 보충을 네네. 하면은 SK 하이닉스에 다닌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신규 채용한 사람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 사람이 어디냐 했더니 네. 체대 나온 사람이래요. 오. 이건 전공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 그 사람이 협업도 잘하고 예. 소통도 잘하고 네. 성실하게 손재주가 좋고 이것은 이제 반도체를 선세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팩공장에는 학벌 좋은 서울대 출신이 더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다. 아. 네. 물론 이제 고급 인력들이야 팹리스 설계하는 네, 쪽에서 종사하면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많은 분들 뭐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호남만 반도체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예, 예. 그리고 트라이앵글처럼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기회가 있을 텐데 국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까지 고려했었을 때 그래도 최적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이다라는 거 일단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질문도 드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지만 워낙 요즘 이슈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에요. 예. 야, 이것도 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행정통합이 나오는 배경이 또 뭐예요? 부울경이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예. 법안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대구 경북도 그렇고 작년에 또 대전 충남도 통합을 하자.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광주 전남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통합을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 지금 금년 6월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마할 사람들은 야, 금년 끝내놓고 4년 뒤에 하자. 그렇겠네요. 이런 생각들을 갖지만 이것은 4년 뒤에는 못 합니다. 아. 오랜 행정 정치 경험으로 보면은 네. 뭐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뜻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전폭적으로 재정과 권한을 주겠다. 통합된 네. 지역에. 그래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2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결과를 봐야 되는데 예. 광주 전남 통합, 예. 대전 충남 통합 예. 이렇게 하면은
시도지사를 따로 뽑은 게 아니라 한 번에 뽑아야 통합 단체적 한 명을 뽑아가지고 예. 전체를 하는 거죠. 예. 이게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생활권하고 경제권을 묶어서 예. 지역을 지금 아니면은 안 될 정도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행정통합이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물론 30년 전에도 시도는 했었다. 하지만 그 시도하는 궁극적인 배경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그리고 집적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면 행정이 하나로 아우러져야지. 예. 안 그러면 되겠느냐. 아, 그런 배경이군요. 예, 예. 그러면 이런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진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서울공화국도 아니고 이러다가 진짜 전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요, 코로나19 다음에 이상한 또 전염병 돌았는데 우리 전 국민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살다가 여기 방역 실패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진짜 서브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나눠져야 국가가 생태계에도 안정감이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딘가도 지역 소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광주, 전남 행정통합하면 그렇게 지방소멸이 완전히 바뀔 분위기가 될까요? 그게요. 가장 큰 것은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통합된 지역에 주겠다. 예. 권한과 재정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대통령 의지, 이재명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선 그 법안을 아주 급히 만드는데 네. 2월 달에 상정해서 2월 달에 끝내자. 네. 그러면 이제 6월 선거에부터 한 명을 뽑는데 예. 통합된 지역에는 연간 최대 5조를 줘서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 예. 그다음에 저 통합된 지방정부들은 서울특별시 같은 권한을 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부시장, 뭐 부지사 이런 사람도 차관급으로 해서 권한을 높인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있잖아요. 예. 그 지방이전에서도 통합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된 그런 데다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 때 지금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예.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지방은 항상 중앙정부에 매달려 갖고 있는데 뭐 하나를 하더라도 보조원 가서 중앙에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던 것을 그래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로 내려가면서 막 얘기해서 겨우 되는 것을 네. 자율권을 주면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모빌리티를 한번 보십시다. 자동차가 지금 무인 자동차, 자율 자동차 되는데 예. 이걸 안전성 시험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게 전부 허가를 받으면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검증이 끝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국이 이제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한 게 5국 3특이에요. 네. 수도권. 영남의 밑에 이제 부울경의 동부권이 2개 권역으로 대구 경북하고 네. 부울권. 그다음에 호남권, 네. 중부권. 예. 큰 묶음이 5개가 나오고 예. 3특이라고 해서 이제 3특은 제주도, 예. 강원도, 네. 그다음에 전라북도. 여기는 또 거기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 크게 봐서 전국이 지금은 17개 시도로 돼 있던 것이 예.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간결하게 해서 이게요. 네. 다 분절돼 갖고는 안 되죠. 예. 지금 우리가 자꾸 융복합 하는데 그래야 경제적 효과. 또 이 지역들이 어찌 보면 역사적 뿌리가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예. 생활권이 같은 데를 경제적으로 묶어내자. 이랬을 때 지역 발전을 키우고 수도권에 비대한 것을. 네. 수도권이 동맥경화증이 아닙니까? 동맥경화증을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또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악역을 하나 하면요. 저도 KDI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서 뭐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 뭐 부산, 저도 일 같이 안 해본 지자체가 없을 정도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지적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자체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가 이제 지역산업도 융성하게 발달시키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뭔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아니, 중앙에서 지방에 돈 쓰라고 줬는데 그럼 이 돈이 지방 기업에 먼저 배정되거나 지방의 털을 잡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지방 뭐 어떤 전문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지. 갑자기 이 지방에 예산 준 걸 또 서울에 있는 명망 있는 무슨 디자인 회사니 무슨 설계 회사니 거기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걸 따먹으러 가려면 우리 지방에 예산 준 이유가 뭐냐? 이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야. 그런데 저도 일 많이 했다니까요. 잘하시네요. 근데 또 한측에는 아니 이것도 참 불편하지만 가능성이 지방에 있는 인력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인력이 약간 더 유능하거나 국제적인 감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도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뭔가 그럴싸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인프라를 만들려면 그 우수한 애들을 데려다가 지방에 그걸 해달라고 해도 지방 소멸을 막을지 못 막을지 모를지언데 이 지방 애들한테 다 줘버리면 이 돈이 다 흐트러 쓰이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잘하시네요. 저 쉬운 사람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해보셨죠? 네. 이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광역으로 묶는데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네. 자,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을 논하는데 네. 통합된 지역에 거기에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통합 시작이 굉장히 행정 경험, 정치적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예컨대 중앙에 좋은 두뇌가 있고 지방도 키워야 되는데 자, 기업만 보십시다. 예. 대기업을 이전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면 기존에 있던 지방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 컨소시엄 제도가 중요합니다. 컨소시엄. 뭘 기획을 하게 될 때 또 예를 들어서 중앙하고 지방하고를 연결해서 컨소시엄으로 안을 제안을 한다든가 예. 설계를 한다든가. 그럼 가산점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앙의 두뇌와 지방의 그 현실감을 결합시키는 예.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시장은 바느질을 잘해야 돼요. 네. 바느질을 잘해야 되는데 커졌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전남만 해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이 각자 좀 틀려요. 네. 또 그다음에 광주라는 광역시가 있잖아요. 예. 행정 자체가 해양 행정도 있고 에너지 행정도 있고 산림 행정 또 농업, 어업 다 있네요. 또 도시 이제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는 통합 시장이 잘 중요해. 그 사람이 바느질을 잘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저도 좀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는 중요하고 뭐 하나는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게 이 판이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5국 3특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 역할을 광주 정남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행정통합 추진 절차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예. 바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을 오찬에 청와대 초청을 했어요. 예, 뉴스 봤습니다. 난 정말 국가를 균형 발전을 시키고 싶고 균형 발전을 시키는데 가장 낙후 지역이 호남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통합에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은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그걸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월 달 내로 이제 법안을 내놓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법안에 담을 내용이 많죠. 네. 많은데 옛날에 부울경이 검토해 놓은 게 있고 네. 대구 경북이 검토해 놓은 게 있고 대전 충남이 검토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얼개를 잡아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시간적 네. 제약 때문에. 네. 그래서 큰 원칙. 자,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가 되면은 그 시장 한 명 뽑는다. 또 교육청 있잖아요. 네. 광주 교육감, 전남 교육감 한 명 뽑는다. 네. 다 이거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단체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2년 뒤에 총선 예. 때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든가 한꺼번에 큰 방향을 정하고 예. 이 방향에는 이제 한 명씩 뽑는다는 것하고 통합된 지역에는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 네. 오늘 대통령 지시에서 국무총리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안에 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로 미뤄서 간다. 그러면 네. 우선은 서울특별시가 지금 시장 밑에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에. 예. 그러면 광주남 통합이 되면은 27개 시, 군, 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광주가 5개 구청장, 예. 전남이 22개 시장 군수니까 예. 요걸 유지를 했다가 예. 앞으로 이제 2년 뒤에나 해서 자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합해갖고 몇 명을 뽑을 것이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많죠. 네. 이런 것은 한꺼번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 그렇겠죠. 선통합 후보안 이렇게 해서 가서 지금 아주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은 워낙 대통령 의지가 강하고 예. 하다 보니까 역대 말입니다. 그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고 다 그랬거든요. 예. 너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분절돼 있으니까 어렵다. 네. 크게 이렇게 가자라고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졌지만은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렇게 시도 통합에 이렇게 발벗고 나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난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또 돼야 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은 안 돼요. 기약을 못 하는군요. 아이, 뭐. 그래서 이게 발족된 겁니까?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 이게 발족돼 있고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 또 수석 부위원장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같은 설립 배경이 이거 이번에 끝내자 이 목적인 거예요?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돼가지고 어떻게 호남의 먹거리를 만들 거냐 한 뒤에 지금 광주 전남 통합 문제 나왔어요. 오히려 순서가 자, 반대군요. 어떻게 된 거냐?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에 따라야 된다라는 걸 느껴서 국정철학에다 내놨어요. 네. 지금까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희생도 많이 했던 광주를 비롯한 호남, 네.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 나라를 지켜준 호남. 그런데 우리는 뭐 했냐? 이런 반성 속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호남 발전을 위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당대표가 정청래 당대표가 말하면서 만든 것이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였고 네. 제가 이제 광주를 총괄하는 수석부위원장을 해서 고무 많이 했어요. 예. 구석구석을 여러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광주를 어떻게 이재명 정부 내에 어떻게 먹고 살 거리를 정말 밝힐 것이냐. 네. 두 번째, 광주 전남을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초광역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을 엄청 현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26건을 내놔서 당에다 보고를 했어요. 안건을. 예. 예. 네. 여기에는 정말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구석구석에 정말 기가 막힌 기술과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데 방치된 것들. 또 연결이 안 된 것들. 네. 이게 연결이 효과가 커요. 그렇죠. 연결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정도만 되면 국가 균형 발전, 호남도 어느 정도 먹고 살 거리가 되고 청년들이 안 떠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난 통합으로 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저도 뭐 광주를 좀 지인들이 많아서 전남대, 조선대도 많고 또 대구도 계대, 그다음에 경북대도 많고 이렇게 명망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도 옛날보다 위상이 너무 줄어들고 또 지역에 갈 때마다 이 경기가 몸에 체감이 되는 게 왜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지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 안들이 만들어졌고 그 찰나에 행정통합까지 이렇게 이슈가 돼버린 거군요. 예.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살펴봤거든요. 그 통합 시장이라고 해야 될지 도지사라고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조남도 거기 언급이 되어 있던데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 PR 제가 하면 좋죠. 자기 PR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처음에 통합 초대 시장은 네. 어쨌든 소통 능력, 네. 그다음에 뭐니 해도 행정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행정 경험만 갖고도 안 돼요. 정치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시도의 그 행정을 해본 경험이라든가 중앙정부에 근무했던 경험,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해본 경험들이 어우러진 것이 최고예요. 네. 그런데 제가 쫙 둘러보니까 나온 사람들 중에 그걸 다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 제가요 광양군수를 할 때 통합을 했어요. 예. 94년에 30대 때 광양군수 할 때 네. 동광양시하고 광양군 통합을 했어요. 네. 94년에. 오. 그리고 그 공우주센터도 제가 도에 있을 때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해양엑스포, 여수 해양엑스포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유치할 때 제가 기획관리장 할 때 했던 거예요. 네. 광주부시장 할 때는 현대자동차 유치해서 노사상생을 만들 때 그 캐스퍼. 네. 저 알죠, 그건.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예. 그래서 초대 통합시장은 중앙, 지방, 행정 경험, 정치력 이런 걸 갖고 전체 소통을 하고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오늘 부시장님 모신 이유가요. 사실 요즘 뭐 정치만 얘기하는 여러 채널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수많은 채널들에서 어느 쪽에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싸움만 붙이다 보니 이런 오랜 행정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담론 이런 거 말할 때도 없고 저도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할 아유, 겁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저희 같은 채널에 오실 분이 아니신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도권 집중 심화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또 호남 지역도 인구 감소가 특히 전남은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구조적인 원인들 해소하기 위한 오랜 행정 관료로서도 또 재임하셨으니까 보관 있으십니까? 자, 우선 왜 그렇게 빠질까? 예. 자, 우리가 예전에 농사 짓고 살 때 농경문화 시절에는 호남에 쌀농사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네. 자,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동부권, 영남권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를 없어서 소위 말하면 그 당시 뭐 공순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서울로 봉제공 작업을 하고 또 경남이나 대구에 가서 그런 데 가서 근무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거리가 없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자꾸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최근에 와서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볼 때 지방이 지방소멸이라고 말하는데 영호남을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요. 큰 차이가 있죠. 예.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도 있지만은 영호남에도 호남이 정말 참 일자리가 없다 보니 떠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떠나는 것이고 여가 적절한 자리가 있다면은 왜 떠나겠습니까? 수도권이 훨씬 물가도 비싸고 아이고 집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예. 광주는 음식도 좋고 좀 생활비도 적게 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떠나요. 길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취업인데 취업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가 협력업체 소부장이 기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이게 약했다는 것이고 또 한 축은 창업이에요. 창업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투자할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패 경험을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예. 적어도 한번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실패를 할 가능성을 더 줄어들죠 확률이. 예.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은 한 사람이 수백만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요. 지방은 네.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도 부족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예. 투자금도 없고 네. 금융 시스템도 없고 이게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 통합하고 잘 가꾸게 되면은 취업 기회도 대기업을 유치해서 하고 창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예. 야 나는 뭐
월급쟁이 안 할 거야. 예. 내가 정말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 그런 도전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난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렸어요. 예. 산업사회 때는 단계적으로 부를 축적하잖아요. 예. 지금 AI 시대는요. 네. 한 사람의 젊은 아이디어가 이 계단이 없어요. 맞아요. 한 번에 그냥 터지면 그냥 터지더라고요. 이게 창의력인데 이 창의력은 감성이 풍부한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호남 출신들을 보면 아무래도 문화예술이 발달된 예.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큰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을. 예. 진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창업해서 실패했습니까? 그럼 실패해서 얻은 그 두둑한 경험 가지고 우리 뭐 광주 호남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가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으면 정말 뭔가 지역 균형 발전도 생기고 뭔가 적극적인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또 세컨 찬스도 주고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또 더 잘하시잖아요. 가끔 서울과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역 가서 귀농, 귀촌, 귀여 아니면 거기에서 뭐 해보겠다 하면 사실 보이지 않는 텃세도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시골이 원래 텃세가 있는데 텃세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예. 사람 귀한지가 사람이 귀하잖아요. 귀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려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리타이 한 60대가 내려가면은 시골 가면은 완전히 청년이죠. 네네. 아니 80대, 90대 살고 있는데 60대 오면은 얘기 아닙니까 얘기.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에이 바르게 하고 그러면 정스럽게 하면 금방 이렇게 돼요. 처음에가 힘들지. 네. 요즘처럼 사람 귀할 때는 우리 지역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요즘 여러 매체에서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에게 정책 얘기도 듣고 싶고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행정통합 추진되고 뭐 반도체 호남 유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맥락은 뭐고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뭐 모든 매체가 누가 뭐라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움질만 하고. 이러니까 우리 저기 부시장님한테 전화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렇게 진짜 오늘 이것 때문에 광주에서 올라오셨다면서요. 예,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멘션 박정호 교수가 하신 것이 그 경제 쪽에 일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유튜버들이 너무 지금 정치 일변도로. 예. 그리고 OX예요. 예. 죽이자 살리자.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치란 것은 네. 저는 지방행정도 해보고 중앙행정도 해보고 정치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거리에 대한 거의 자존심. 네. 노인들 일자리가 사실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예요. 그렇죠. 일자리는 젊은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나이든 리타이어한 사람들한테도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맨날 정치적으로 죽여라 살려라만 해갖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럼요. 나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문화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걸 통해서 삶의 어떤 자존심도 회복하고 네. 또 삶의 질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 좀 집단지성도 좀 발휘하고 네. 좋은 지혜도 이렇게 내놓고 네. 그랬으면 쓰겠어요. 네. 사실 이 조그마한 방송 때문에 진짜 반나절을 다 허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호남권 반도체 유치가 그럼 수도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호남만 좋은 거냐? 이런 OX가 아닙니다. 수도권도 살리고 호남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행정가의 역할이고 또 정치가의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늘 해안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흔쾌히 요청드렸는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또 어디 내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 담론을 해야 되는데 말할 데 없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